자, 이제 7페이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갈마. 돌로 다른 물건을 뭐 해낸다? 갈아낸다. 포인트가 나왔죠. 자, 손이 있습니다. 문지를 마. 손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뭐 한다? 문지른다. 당연히 이게 마자가 나오겠네요. 자,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마. 마귀할 때 이런 마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초에서 배운 또는 앞에서 배운 귀신 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 중에서 마귀구나. 이렇게 마귀마, 문지를마, 갈마. 그런데 마자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수풀림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끝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거를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첫 글자 들어갑니다. 갈마. 요거만 따라하세요. 삼마. 우리 삼배옷 할 때 그 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의 태자 들어보셨죠? 삼배옷을 입은 태자, 이런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나무 목자로도 쓰이지만 많이 좋다, 많이 좋다예요. 왜? 인간에게 이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그 추운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인간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안에다가 잔뜩 그 나무들을 베어와서 그걸로 껍질을 벗기는 데 썼던 요 나무들이 바로 무슨 나무? 삼나무다. 삼마자인데요. 왜 돌이 들어가느냐? 이 삼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게 삶아서 벗기는데 그냥 손으로 술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무 껍데기 보면요, 맨 가장자리에 우둘투둘한 그런 그 표피들이 있어요. 이거 손톱으로 언제 다 긁어냅니까? 그래서 돌로 다시 한번 갈마. 그 나무 껍질들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돌로 뭐 해내더라? 갈아내더라. 갈마자가 되고요. 자, 문지를 마. 그래서 그 삼나무 껍질을 이제 삶은 다음에 쫙쫙 벗깁니다. 가느다랗게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벗겨서요. 그 끝과 끝을 이어야 되는데 묶어버리면은 이 옷을 짤 수가 없어요. 옷감을. 그래서 매듭 없이 묶기 위해서는 끝과 끝을 이렇게 겹친 다음에요. 요거를 이렇게 부벼주면, 문질러주면 싹 이어지는데 이거 언제 손으로 다 하고 있어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릎 위에다가 요 겹쳐진 부분을 놓고 손바닥으로 쫙 문질러주면요, 요게 싹 꼬이면서 이어집니다. 자, 갑니다. 문지를 마. 그래서 삼실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손으로 그 삼실의 끝부분을 맞대서 뭐 해준다? 문질러준다. 자, 마귀마. 그렇다면 이 삼나무가 정말로 인간한테 좋기만 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에 양면이 있습니다. 요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데요. 그 나뭇잎을 담뱃잎처럼 심심해서 말라 있는 것을 이렇게 부숴서 뻐끔뻐끔 펴봤더니 아니 그 힘 좋고 젊은 장정들도요, 몇 대만 피면 눈이 획 돌아가면서 뿅 가버리는 겁니다. 홍콩에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 취해서 계속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마약이죠.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이 삼나무 잎이 바로 대마초예요. 자, 가겠습니다. 마귀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나무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는 귀신 같은 것이 그 안에 붙어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건 천사가 아니라 뭐더라? 마귀더라. 자, 읽어보죠. 시작. 마귀마, 문지를 마, 갈마. 또 두 글자 더 하겠습니다. 자, 장막막. 우리 보통 뭐 커튼 그러기도 하는데요, 길다란 장막을 얘기합니다. 먼저 요거는 앞에서 배운 알고 있는 글자일 걸로 믿어지는데 한번 위에 것만 따라해 보죠. 자, 안일막, 클막, 없을막.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막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안일막 또는 없을막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해석하는 건 항상 말을 마치기 나름이니까요. 먼저 클막으로 보면, 자, 옛날에는 날마다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힘을 썼느냐? 농경사회에서는
풀생 풀사예요. 눈 뜨면서 풀로 시작해서 잠자기 전에 풀로 끝납니다. 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풀에다가 크게 힘을 썼다 해서 따라하세요. 클막. 하나 더 없을막. 그러면 풀에다가 힘쓰고 다른 건 없느냐? 없어요. 모든 일이 풀로 시작해서 풀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에다가 힘쓰는 거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해서 없을막이 되는, 더 큰 것은 없다. 이 클막이지만 없을막이 되는 이유가 더 큰 것은 없다 해서 없을막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더 큰 것이 없을막, 이렇게 표현해야지 없을막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클막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막막. 수건처럼 생긴 옷감인데 엄청나게 커요. 5m, 10m 옥상에서 밑에까지 쫙 내려와 있는 더 큰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요 수건처럼 생긴 옷감을 뭐라 그런다? 장막이라고 한다. 자, 일단 물이 있습니다. 아드칼막. 역시 클막으로 해석하면 물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끝이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이야, 바다 엄청나게 큰 호수 옆에서 보면요, 저 끝에 무엇인가 보일 듯 말 듯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아드칼막. 엄청나게 큰 물 옆에서 그 물 끝을 바라보면 끝이 보일 듯 말 듯 어떻다? 아득하다. 그래서 아드칼막이 되고요. 요게 만약에 없을막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없을막으로 한다면 따라하세요. 장막막. 앞에 무엇인가 있었는데요, 이걸로 수건 같은 걸로 딱 가려버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없어졌죠. 다른 것을 없어져서 안 보이게 만드는 요 수건 같은 장치를 뭐라고 한다? 장막. 자,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떻다? 아득하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말 만들기 나름이지만 맞춰보면 거의 다 논리적으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는 그 말 자체에 오히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아드칼막부터 읽어보죠. 시작. 아드칼막, 장막막, 마귀마, 문지를마, 갈마. 또 5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붙을부. 부착시킨다 할 때 떨어지지 않고 딱 서로 뭐 해 있다? 붙어 있다. 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한 번씩 뭐 경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조립식 책상 같은 거 나사를 풀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나사 풀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가면서 옷 더러워지겠다, 옷 갈아입어요. 나중에 이 나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몇 번 다녀본 사람은 꼭 나사 같은 거 풀면은 그걸 테이프해서 그 본체 몸에다가 딱 아래쪽에 붙여놔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이거 붙여서 가지고 가야지 분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붙을부. 하기 전에 먼저 요거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붙일부. 요거만은 붙일부인데, 붙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옆 사람을 통해서 작은 물건을 보내는 거, 이걸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 사람과 작다죠. 옆 사람을 통해서 작은 물건을 보내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 한다 그래요? 붙인다. 그러면 옆 사람이 이 큰 물건 같으면 손에 들고 가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아주 작은 것은요, 아무 데나 넣어놨다가 이게 섞여버리고 빠져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작은 물건을 가지고 갈 때는 구멍나지 않은 구멍이나 주머니나 또는 보자기, 가방 같은 데 안에다가 넣어놓되 혹시나 구멍난 대로 또는 다른 데로 쓸려 나갈까 봐 막혀진 곳에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테이프나 기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딱 뭐 해놓고 가야 된다? 붙여놓고 가야 된다. 작은 것은 꼭 붙여놓고 가야 됩니다. 할머니들 기억나세요? 할머니들 보면은 10,000원짜리나 좀 큰 돈 드리면은요, 그거 그냥 주머니에 안 넣어놓습니다. 옷빈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딱 뭐 해놔요? 붙여놔요. 자, 붙을부. 부적부. 그러면 요 작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는 그러한 운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3D 업종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택배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쳐요. 큰 차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 타고 퀵 배달하는 사람들 보험도 안 들어줘요. 왜? 위험하니까.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더 심했죠. 산 넘어 강 건너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범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물건을 다른 데다가 배달하는 일이.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요즘 같으면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보험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 위험을 회피하려면 뭐예요?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답이 나왔네요. 부적, 부. 이런 작은 물건을 들고 다른 데에다가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요 책자 있죠? 요 책에다가 어떤 글씨를 써서 한 장 딱 뜯어서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는데 요 한 장 뜯어 갖고 다니는 그 책 한 페이지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 부적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적 부자가 되고요. 하나 더 덤으로 하세요. 부호, 부. 부호. 그러면 그 부적 안에는 백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 표시,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부호라고 얘기한다. 해서 부호, 부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선 부적, 부. 고기가 있습니다. 썩을 부. 고기 육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썩을 부. 고기는 쉽사리 뭐 해버린다? 썩어버린다. 요즘도 어떤 걸 배달 같은 걸 할 때는요, 좀 멀리 갈 때는 어떤 식품이나 이런 썩는 것들은 배달을 안 합니다. 왜? 가면은 이미 부패에 썩어버려 갖고 원래의 어떤 목적 달성을 못하죠. 그래서 자, 요거만 가지고는 따라하세요. 골부. 요건 부칠부라 그랬죠? 부칠부. 작은 물건을 붙여서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들고 가서 딱 도착해서 물건을 배달하는 그 장소, 사람이 살고 있는 요 집이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디다? 고을이다. 고을 부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 고을에 다른 물건이 아닌 요 작은 물건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기였어요. 특히나 여름 같은 그런 날 이런 고기를 배달을 하면 도착하고 나서 열어보면 이미 뭐 해버렸더라? 썩어버렸더라. 자, 썩을 부부터 한번 세 글자 읽어보죠. 시작. 썩을 부, 부적 부, 붙을 부. 좋습니다. 자, 두 글자 있네요. 사람이 있습니다. 벼슬 후. 입이 있습니다. 목구멍 후. 다시 한번 벼슬 후. 자,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었더라? 벼슬이었더라. 뭐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길래 농사 짓는 거 했다고 벼슬 주느냐?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주 큰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바로 벼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 기초에서는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건 울타리죠. 울타리 배웠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옆으로 자빠져 버렸어요. 여기 구멍이 났죠? 이쪽으로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이 안으로 침범을 해옵니다. 그러면 남들은 무서워서 적들이 들어온다. 이 무너진 울타리로 도망가자 했는데 이 사람은 꿋꿋이 서서 화살 씻잖아요. 화살로 이 무너진 울타리 사이로 넘어오는 적들을 다 물리쳐냅니다. 자, 벼슬 후.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나라에서 뭐를 내리더라? 벼슬을 내리더라. 자, 입이 있습니다. 목구멍 후. 갑자기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활만 잘 쏘는 줄 알았는데 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벼슬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글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하면 남들이 우리 벼슬아치 훌륭하신 분,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요. 갑자기 아주 사건 하나를 잘 해결함으로 해서 벼슬이 되고 나면요, 남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내지는 저 사람은 머리는 나쁜데 화살만 잘 쏘는 걸로 벼슬 됐어, 못 본 채 하자,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서운하죠. 나도 벼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남들이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을 나를 보게 하려면 뭔가 인기척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봐라 나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다닐 수 없죠? 어떻게 하냐면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옛날에 모른 체 하는 사람들 돌아보게 하려고 하면은 인기척에 의해서 다 쳐다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잘 있나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목구멍 후. 이 갑자기 벼슬하게 된 이 사람이 남들한테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입을 사용하는데 하는 뭐를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목구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는 꿀꺽 삼키는 요 부분을 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는 요 헛기침 소리를 내는 요 부분을 목구멍 후라 그래서 염증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번지면은요 인후염 요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목구멍 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구멍 후, 벼슬 후, 썩을 뿌, 부적뿌, 갈마, 문지를 마, 마귀 마, 장막 막, 아득할 막. 네, 이렇게 해서 10자를 마치겠습니다.